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지개 한국어 교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토픽 1 제47회와 52회 읽기 문제의 49번에서 5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49번에서 52번 문제는요. 49번부터는 지문이 하나 나오고 문제가 두 개씩 나와요. 지문이라는 건 이런 어떤 네모 사각형 안에 글이 써 있어요. 그 글을 지문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면 49번과 51번의 경우에는 괄호, 이렇게 생긴 것을 괄호라고 해요.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어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접속사인 그래서, 그리고, 그런데라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미 공부를 할 때 정확하게 어미를 잘 알아두시는 것이 어, 이제부터 한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같은 접속사 같은 경우에 대충 이해해서 대강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토픽 1뿐만 아니라 토픽 2에서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기억이 돼 있는 분들은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요. 자, 그리고요. 52번 같은 경우에 50번에는 먼저 50번을 볼게요. 50번은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찾기. 글의 내용과 같은 것 찾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선택지에 있는 그 글과 본문에 있는 글이 맞는지 틀리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52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중심 생각이나 중심 문장, 그다음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요 주제 찾기, 이런 문제들은 다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도 거의 다 같아요.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볼 때는 그 문장에서 자주 나오는 그 문제 전체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단어를 어떻게 한다라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보면서 한번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실 때는 화면을 잠깐 정지해 두고 멈춰 두고 스탑해 놓고요. 그리고 문제를 푸세요. 자, 49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고르십시오. 그랬죠. 그럼 먼저 기억의 문장은 어떤 것인지,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뭐뭐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먼저 선택지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 글을 씁니다. 엽서를 삽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사진을 찍습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문장을 볼게요. 보통 괄호의 문제는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바로 뒤에 있는 문장에서 힌트를 얻기가 어려우면 한 문장을 더 보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우리 형은 혼자 여행을 자주 갑니다.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자, 형은 여행을 가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합니다. 자,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글을 쓴다는 건, 글을 써서 선물하는 건 참 쉽지 않겠죠. 글이라는 이 사람이 쓰는 글은 그럼 뭐 책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이 부분은 이 문장 흐름에서 약간 어울리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치를 보며 나니나니 해서 엽서를 삽니다. 여기가 엽서를 삽니다. 라고 들어가면 경치를 봤는데 엽서를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경치가 그려져 있는, 이렇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그냥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만 있기 때문에 사실 2번도 잘 맞지가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뒤에까지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그것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뒷부분을 한번 더 볼게요. 형이 그린 곳은 모두 멋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이 그린이라는 거, 그리다. 그림을 얘기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그린이라는 말을 잘 몰랐을 때는 여기 한 번 더 읽어 주셔야 돼요. 형은 오늘 저에게 예쁜 바다 그림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답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 형이 그린 곳은 모두 멋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선물합니다. 형이 그린 곳은 모두 멋있습니다. 전부 다 잘 바란스가 맞죠. 자, 다음에 50번 문제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예요. 자, 이럴 때는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시는 것이 훨씬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어요. 형은 보통 가족과 여행을 갑니다. 형은 여행을 어떻게 가요? 혼자 가요. 그러니까 1번은 아니죠. 저는 오늘 형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형은 오늘 저에게 예쁜 바다 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물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에는요. 저는 이번에 바다로 여행을 갔습니다. 자, 이 친구는 예쁜 바다 그림을 받아서 그곳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가본 건 아니죠. 그래서 3번도 아니에요. 4번 형은 여행을 가서 가족의 선물을 삽니다. 자, 형은 가족에게 선물을 할 수 있지만 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을 선물한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 가족에게 준 것이 아니라 저에게 줬죠. 물론 저도 가족에 포함이 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뒷부분에 선물을 삽니다라는 말 때문에 4번이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다음은 51번에서 5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서는 보면은 레몬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에 대한 52번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선택지에도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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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레몬에 어떤 것을 말을 하고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52번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레몬 많이 나온 글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보시면 되고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라고 했잖아요. 이 기억에 들어갈 말은 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먼저 빨고, 그 다음에요 빨아서, 빤 후에, 빨 때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어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빨고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한 행동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에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때라는 것은 빨때잖아요. 그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는 그 동시에 그것을 같이 하는 것을 얘기하고 아서는 자 여기에 빨아서가 원인이 돼서 뒤에 오는 문장이 결과가 빨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죠. 빤 후에 빨고 나서라는 거죠. 빤 후에는 빨고 나서 뭐뭐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레몬은 하얀 옷을 자 여기에 들어갈 때는 하얀 옷을 사용할 수도 있다. 하얀 옷을 빨래할 때 이건 빨다니까요. 빨래하다라는 거죠. 빨래를 한 후에냐 빨래를 해서냐 빨고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빨 때 그 동시에 빠는 순간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뒤에 보면 레몬을 쓰면 옷이 더 하얗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레몬을 옷을 빨 때 같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하얀 옷을 빨래하는 그 동작을 할 때 같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할 때, 을 때라는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자, 그리고요. 52번을 보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레몬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몬의 어떤 내용들 보면은 요리에도 많이 쓰고 차도 만들어서 마시고 빨래도 할 때 사용하고 자 이렇게 레몬은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러니까 레몬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건 여기저기에 레몬이 쓰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리도 할 수 있고 차도 만들어서 마실 수 있고 빨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을 했기 때문에 레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레몬의 맛과 색에 대해서는 여기에선 나오지 않았어요. 레몬을 먹는 이유. 차를 만들어서 마시기는 하지만 그 먹는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레몬으로 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답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52회 49번에서 50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도 여기에 보면 음연, 지만, 아도, 은대라는 이런 어미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음연이라는 것은
조건을 얘기하죠. A으면 B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조건이에요. 자, 그렇지만 좋지만, 좋은데, 좋아도 라는 건, 자, 그렇기는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그렇지만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 라는, 좋은데, 예, 좋은데 그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또 다른 반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말이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미들이 어떤 스타일로 사용되는지, 그러니까 긍정과 긍정으로 사용되는지, 긍정과 부정으로 사용되는지, 부정과 긍정으로 사용되는지, 이렇게 이 어미가 쓰여진 어미를 전후로 해서 어떤 흐름으로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으시면 훨씬 답 찾기가 쉬우세요. 그럼 한번 문장을 볼까요? 괄호가 여기 뒷부분에 있으니까 굳이 앞부분까지 많이 읽어 놓으실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뒷부분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5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부분을 다 봐야 되는데, 에, 보통 시간을 생각하면 먼저 찾을 부분이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으세요. 자, 그래서 여행을 하는 곳이 오랫동안 지낼 수도 있다. 자, 오랫동안 지낸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으면 A스랩, A 하면 B다. 그러니까 여행하는 곳이 좋으니까 오래 머문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이에요. 자, 50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하나하나씩 보면 저는 여행할 때 직접 운전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운전이 어디 나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아보니까 여기에 운전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여행할 때 직접 운전을 합니다. 이번에는 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합니다. 저는 여행 기간을 정한 후에 여행합니다. 저는 여행할 때마다 유명한 관광지에 갑니다. 자, 이렇게 읽어 놓고요. 본문을 볼게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저는 여러 사람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2번은 아니지요. 보통 여행 기간이나 장소를 정하지 않고 여행을 떠납니다. 저는 여행 기간을 정한 후에 여행합니다. 이래서 3번도 아니죠. 유명한 관광지보다는 작은 마을을 다닙니다. 저는 여행할 때마다 유명한 관광지에 갑니다. 이것도 아니죠. 관광지보다 작은 마을을 다닌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운전을 하면서 여행하는데 예쁜 경치를 보면 내려서 구경합니다. 저는 여행할 때 직접 운전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맞는 거죠. 저는 운전하면서 여행을 한다 그랬어요. 혼자 여행하니까, 운전을 하는 것도 본인이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돼요. 자, 다음은 51번에서 5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기에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이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볼게요. 밀가루는 음식 재료입니다. 자, 밀가루는 음식 재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가 나오니까 음식 재료인데 음식에 쓰이지 않고 다른 곳에 쓰이나 봐요. 그렇죠? 이 음식 재료입니다라는 말하고는 약간 좀 다른 말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왔어요. 밀가루는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 딸기를 씻을 때 밀가루로 씻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밀가루가 먹는 곳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씻을 때도 사용이 된다. 다른 곳에 사용하는데 씻을 때 사용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씻을 때. 자, 그리고 나서 냄새가 나는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밀가루로 씻으면 좋습니다. 딸기나 포도가. 자, 그리고 이것도 같은 거죠. 또 다른 비슷한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밀가루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리고가 돼요. 연결을 계속 해주는 거죠. 그리고 냄새가 나는 곳에 밀가루를 넣고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라는 거는, 자, 밀가루로 씻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뭐뭐 해서 이 딸기와 포도를 씻고 난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또 새로운 설명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도 이렇게 씻으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그러면요. 이렇게 씻었는데 그러나 그러면 씻은 것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어떤 반대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 이건 이것으로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자, 52번의 답은 1번인데요. 왜 1번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밀가루는 음식 재료입니다. 그런데 밀가루는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밀가루로 이렇게 과일을 씻으면 좋습니다. 라는 말도 있고, 냄새나는 그릇에 밀가루를 넣고 하루가 지나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그릇에도 넣고, 밀가루를 사용하면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도 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자, 기름도 쉽게 닦을 수 있고, 이렇게 음식 재료, 그리고 이런 밀가루를 다양하게 쓴다라는 걸 여기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밀가루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곳에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밀가루가 어떤 일들을 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거라서 답이 1번이에요. 자, 그럼 2번 한번 볼까요? 밀가루로 그릇을 닦는 순서. 밀가루로 그릇을 닦다라는 거는 말이 나왔지만 순서가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밀가루로 과일을 씻는 방법. 씻는다라고는 나와 있지만 방법은 나와 있지 않고요. 밀가루로 만들 수 있는 음식. 자, 음식 재료라는 말은 있지만 어떤 음식을 만든다는 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답이 일단 정확하게 안 되고요. 또한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았는지를 전체적인 이야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밀가루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토픽 1 수업을 마쳤어요. 아직 채널 등록,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기에 있는 제 얼굴을 누르셔서 구독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이내예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